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분석가 김종찬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점프해서 이제 구축을 해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현재 세미나로 이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이노밸류 파트너즈라고 하는 점프 트레이닝 파트너즈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분석 업무와 데이터 분석 관련된 컨설팅, 경영 컨설팅, 그리고 교육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포스코에서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는 직원들 대상으로 또는 이제 신입사원들 대상으로 트레이닝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는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을 해서 기계학습,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구현하거나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점프를 활용해서 점프에 있는 강력한 시각화 기능이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점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기능들과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다룰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같이 결합해서 사용자가 훨씬 여러가지 복잡한 업무들이나 복잡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없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와 점프를 활용해 하나의 플로우 형태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같이 구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데이터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IT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 처리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서 나눠서 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이 4가지 단계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축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점프가 할 역할은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는 역할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점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시각화의 기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훨씬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쓸 때보다 쉽게 시각화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용하는 파이썬이나 아니면 R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면은 데이터, 복잡한 데이터나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 이 4가지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분석이 흐름이 정리가 돼서 하나의 형태로, 하나의 플로우 형태로 구축이 되는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점프 프로그램, 점프는 이제 굉장히 파워풀하죠.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고 특히 시각화에 있어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 기법들이나 이제 DOA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통계적인 스킬들에서도 뒤지지 않지만 특히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어떤 업무에서 비즈니스 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의 업무 중에서 가장 파워풀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각화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파워풀한 시각화 부분을 점프에서는 이제 간단한 형태의 UI로 이제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이 점프에 대해서 복잡하고 디테일한 스킬을 이제 배우지 않더라도 학습을 하지 않더라도 쉽게 이것을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명확한 한계가 있죠. 어떤 문제냐? 이제 클릭 형태로 점프를 사용을 해서 처리하고 분석하고 다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바로 시각화를 해준다던가 처리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자동으로 저장시키고 시각화 시켜준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좀 디테일한 기능들에 있어서 좀 심화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복잡한 업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존재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점프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느냐,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점프 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가지 함수들을 하나의 코드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제 하나씩 모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점프의 어떤 UI 디자인 형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쉽게 처리하거나 시각화하거나 아니면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자동화된 프로세스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로 우리가 다룰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걸 하나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변수, 객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장한 다음에 다시 점프상에 스크립트로 띄워주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제 뭐 시각화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나의 툴로, 하나의 스크립트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JSL,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데이터의 플로우를 구축을 할 겁니다. 이것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활용을 할 거냐? 바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우리가 이용한다라는 거죠. 파이썬 언어의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객체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코드를 이제 사용자가 쭉 타이핑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 코드를 내가 특정 기능이 계속 반복될 때 그 코드를 계속 다시 입력하고 다시 입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되는 불필요한 절차들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롭다 보니까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 특정 기능을 만족하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 코드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함수 형태로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0까지 더하는 함수를 만들어라,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기능을 만들어라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코딩을 쓸 때는 뭐 첫 번째 줄에는 뭐 1 데이터를 가져와서 변수로 선언하고 두 번째 그 데이터를 다음 수에 더하고 새로 저장해서 그리고 이것을 반복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프로세스를 코드로 구현했어야 됐는데 이거를 뭐 sum이라고 하는 글자만 쓰면은 바로 1부터 100까지 숫자를 한꺼번에 더해주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특정 기능을 만족하는 이런 함수들을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그 함수들을 가장 이제 좀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는 언어 중에 하나가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개발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들, 지금 얘기한 이런 특정 기능들을 수행하는 함수들을 내가 특정 목적에 맞게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내가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웹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요. 회사에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목적에 맞게 이 함수들을 모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런 함수들의 집합, 라이브러리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에 정형 데이터,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들을 우리가 쓴다라고 했을 때는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거기 안에 있는 함수들만 가져와서 쓰면은 이제 처리가 자동으로 된다든지 이런 형태로 파이썬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거나 아니면은 좀 확장성 있게 그 처리된 결과를 외부로 구현한다든지 프로그램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이썬 언어는 비교적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보다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사실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쉽고 간단하다는 얘기는 어쨌든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C나 C++ 언어로 변환이 돼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처리가 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1991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가 발달되고 CPU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컴퓨터가 이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도 굉장히 속도 면에서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로 이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파이썬이랑 점프를 이제 활용을 해서 분석을 진행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뭐냐? 점프와 파이썬의 어떤 이 버전이 좀 매칭이 돼야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3.6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점프 같은 경우에는 14.1 버전을 제가 활용을 했습니다. 15 버전에서도 이제 활용이 됐는데 일부 버전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파이썬을 사용하는 유저들께서는 이제 아나콘다라는 통합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썬 버전이 3.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에러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버전은 3.6 버전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 이제 점프랑 같이 붙여서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파이썬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점프에서 우리가 파이썬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터넷상에 파이썬이라고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제 이 파이썬 웹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다운로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의 파이썬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점프가 아직은 파이썬 3.6 버전까지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9 버전 말고 3.6 버전 이 버전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점프랑 같이 결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활용을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셔서 받아주시면 되겠고, 다운로드가 되신 분들은 이제 점프 스크립트를 오픈을 해서 이 파이썬의 버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파이썬의 버전을 3.6 버전이 과연 시스템과 매칭이 되느냐, 이거를 좀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예제는 이제 뭐냐, 어떤 예제냐면은 이제 점프 스크립트 내에다가 파이썬 문법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져와서 쓰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 여기 submit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기능들을 수행해서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0 플러스 200, 100 더하기 200에 대한 결과를 df2라고 하는 변수에다 담아서 그것을 프린트, 출력을 해봐라 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직접 한번 실행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실제 이제 디버그 스크립트 상에서도 100 플러스 200, 300이라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한번 실행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작성한 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점프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스크립트 코드죠. 점프에서 사용하는 JMP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 코드입니다. 우리 점프를 오픈을 하시면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좌측 상단에 New Script라는 데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스크립트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점프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제 작성한 내용이고요. 위에 옆에와 같은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은 그냥 파이썬 상에서 이 코드가 실행되고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이 파이썬 스크립트가 이제 진행되는 결과를 내가 직관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오류가 나진 않는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볼 때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 여기 위에 보시면 디버그 스크립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디버그 스크립트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디버그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버그 스크립트를 오픈해 주시고 여기 런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 파이썬 코드, 여기 있는 스크립트 코드, JMP 스크립트 코드가, 점프 스크립트 코드가 작동이 되면서 이 안에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죠. 100 플러스 200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출력해라 라고 나오고, 거기에 대한 결과 값인 300이라는 값이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
파이썬을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파이썬에다가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어떤 걸 해줄 수 있어요? 실제 우리가 업무상에서 처리하는 어떤 파일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형태로, 하나의 변수 형태로 선언을 하거나 집어넣어서 우리가 분석하고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제 점프 내에 있는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에 있는 B클래스라고 하는 점프 파일을 가져와서 파이썬에다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코드, 위에 나와 있는 이 코드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실제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JMP 스크립트 랭귀지,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로 이 데이터를 가져와서 오픈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지금 작성한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네, 저는 이제 다른 데이터인데, 네, 이 샘플 데이터나 특정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떤 명령어들을 이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냐. 여기 안에 지금 이 샘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경로, 특정 이제 여러분들 코드도 한번 점프 스크립트도 작동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표준화 시켜준 건데요. 만약에 내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스크립트 코드처럼 이 컴퓨터 스크립트 파일이 있는, 데이터 파일이 있는 절대 경로를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샘플 데이터라는 폴더 안에 내가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윈도우 상에서 여러분들 이 탐색기 창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있는 절대 경로를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경로를 복사하셔서 여기 오픈이라고 하는 코드 뒤에다가 붙여 넣어 주셔서 실행을 시켜 주시면은 이 해당 데이터를 불러와서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는 이 형태는 이제 점프 내에 있는 예제 파일을 가져와서 실행시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네.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파이썬의 기본적인 기능을 활용을 시켜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를 하나 설명드릴 건데, 방금 저희가 방금 봤던 코드가 이 코드죠. 실행을 시키면은 이제 B클래스라고 하는 이 점프 파일이 올라와서 파이썬으로 보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여기 지금 subm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파이썬 코드가 이제 실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지금 이제 파이썬 하나의 로직이 짜여져 있는 겁니다. 로직이 짜여져 있는데, 아까 우리가 앞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df1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해줬고요. 그 df1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값을 가져와서 이제 head, describe, pivot table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이썬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ead나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파일의 전체적인 요약, 이제 숫자 데이터를 요약해주는 기능과,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에 데이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위 6개의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pivot table이라고 하는 기능은 점프해서 이제 서머리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서머리 기능을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고, 맨 마지막에 toCSV라고 되어 있죠. toCSV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 지금 이 처리한 결과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 지금 PPT에 보시다시피 6개의 상위 데이터를 출력을 해주고요, 모든 숫자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약 정리를 해주고 얘를 result CSV라고 하는 형태로 파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요, 나와 있는 이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게 되면은 우리 B클래스라고 하는 점프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이썬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걔를 다시 점프로 가져와서 디스플레이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점프로 가져와서 파이썬에서 모두 처리가 된
하나의 이제 이 결과죠. 결과를 다시 점프로 불러오는 거죠. new data view라는 JSL 언어를 이용해서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서 다시 디스플레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으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점프로 보여주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이건 이제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 안에 디버그를 확인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수행했던 이 데이터의 6개와 데이터의 상위 6개를 출력하는 것과 이 숫자 데이터를 정리하는 그 함수를 이제 실행한 결과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지금 보시는 PPT와 같이 하나대로 순서대로 실행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하나의 간단한 형태의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해볼 예제는 뭐냐? 실제 이제 제가 유통업에서 이커머스에서 사용했었던 샘플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 그곳에서 처리했던 재고 관리 측면에서 처리했던 데일리 업무를 하나의 반복적인 데일리 업무를 간단하게 파이썬이랑 점프를 활용해서 붙여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뭐냐? 이제 특정 모 회사, 이 쿠팡이라고 하는 커머스 채널로 뭔가 이제 이 상품들을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고자 했어요. 이 회사에서는 금요일 저녁만 되면은 금요일 오후, 금요일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만 되면은 항상 이제 위클리 업무를 봐야 했습니다. 데일리 업무나 위클리 업무를 보면서 특정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그거를 처리하고 엑셀로 처리하고 그것을 바꾼 다음에 시각화까지 해서 PPT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매주 똑같은 이 업무를 반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바꿔줄 수 있느냐? 그냥 스크립트 하나를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간단하게 전처리를 진행하고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샘플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가져와서 시각화를 한번 해볼 거고요. 한번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실제 코드는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용했던 B클래스 코드와 굉장히 유사하게 간단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똑같이 파이썬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들고 온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 이 안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해하는 형태로 데이터 전처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세탁세제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항상 가지고 와서 그거를 주차별로 확인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주차별로 확인을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는데 여기서 이제 파이썬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파이썬 스크립트 내에서 시간을 처리할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점프 내에서도 있죠. 점프에서는 포뮬라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시간을 어떤 이제 이 보통 시간 같은 데이터들을 컴퓨터에서 파일 형태로 가져오게 되면은 하이픈 기호가 있거나 년, 월, 일 또는 year, date 뭐 이런 글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자 형태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날짜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거기서부터 연도, 월, 일자를 추출을 해서 연도별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코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세탁세제라고 하는 부분, 카테고리라는 영역에서 세탁세제라고 하는 데이터만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 그 데이터 상에 있는 날짜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주차별로 이 세탁세제가 출고가 어떻게 됐고 재고가 몇 개가 남았는지를 시각화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 코드 중에 toDateTime이라는 코드를 활용을 하면은 이 날짜 데이터를 컴퓨터가 원하는 시스템이 원하는 형태의 날짜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걔를 이용을 해서 연도, 이제 주차, 요일 같은 데이터를 컬럼을 새로 추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파이썬으로부터 점프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던 우리 이 코드, 점프 스크립트 코드를 한번 실행을 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었던 이 데이터, 원래는 이제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죠.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를 하는 건데, 이제 이 데이터를 뭐 이제 점프로도 편안하게 우리가 점프로도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지만, 테이블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가 있지만, 이걸 파이썬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단하게, 빠르고 간단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데이터를 추출을 해와서 날짜 형태로 바꿔주고, 거기에 따라서 연도, 월, 그리고 주차 뭐 이런 것들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여기 이번 이 코드, 이 날짜 형태를 시스템이 이해하는 형태로 바꿔서 이거를 간단하게 하나의 데이터 파일로 바꿔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 파이썬으로부터 다시 점프로 들고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래 이 코드, 그래프 빌더 코드를 사용을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기능을 어떻게 기능이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 주차별로, 연도별로, 주차별로 출고 수량과 입고 수량이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그래프가 하나 이제 나오게 되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주차별로 20주차, 21주차, 22주차, 23주차 주차별로 이 데이터의 출고 수량과 재고 수량이 계산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간단하게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거를 파워풀하게 이제 자동으로 처리를 해주고, 여기서 뭐 데이터 타입을 바꾼다든지, 방금은 이제 문자 데이터를 날짜 데이터로 바꿨죠. 데이터 타입을 바꿔둔다든지, 데이터의 구조를 바꿔둔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한 다음에 그걸 점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각화 형태로 바꿔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커머스 케이스를 하나 확인을 해봤고요.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점프 코리아 세미나에서 한번 또 발표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제 주식 데이터, 주가 데이터, API라는 걸 활용해서 주가 데이터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아리마 분석, 타임 시리즈를 분석한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공을 여러분들께 예시 코드로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파이썬 코드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파이썬을 불러와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죠. 이 라이브러리라는 건 뭐냐? 함수들의 집합. 이 함수들의 집합을 가져와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후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주식 정보를 이제 가져온 거죠.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df1 형태로, 파일 형태로 점프 스크립트로 보내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했냐? 타임 시리즈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실제 웹에서부터 주가 데이터,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주가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타임 시리즈까지 쭉 실행을 시켜주는 거죠. 타임 시리즈까지 실행을 시켜주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타임 시리즈까지 실행이 돼서 타임 시리즈 결과창까지 자동으로 오픈이 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뭐 매번 이 주가를 확인할 때, 뭐 주식의 동향 같은 것들을 확인할 때, 타임 시리즈를 보고자 할 때 내가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고 그것을 처리하고 바꾼 다음에 클릭을 해서 타임 시리즈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스크립트만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플로우 형태로 데이터가 수집돼서 처리된 다음에 그거를 점프로 분석까지 되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한 내용은 무엇이었냐? 우리 점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데이터 분석 프레임이 있다는 거죠. 데이터 분석 프레임이 있는데, 이거를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 전처리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 파이썬, R 랭귀지를 이용해서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을 바꿔준 다음에요, 이거를 하나의 형태로 결합을 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산업에서는 RPA, 로보틱스 프로세싱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업무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걸 이제 실제 금융권이나 여러 기업에서 자동화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점프를 사용하시는 유저들은 파이썬 스크립트 랭귀지나 R 랭귀지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점프 스크립트 랭귀지를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간단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업무를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좀 실습할 수 있는 형태로 제가 이제 이 PPT와 코드를 짜서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제공을 해드렸고,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 굉장히 좀 확장성이 넓은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점프 스크립트 상에서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도 뭐 웹상에 기재를 한다던가 하나의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이 언어에 대한 어떤 가능성, 데이터 전처리와 확장성과 점프의 어떤 분석의 이 시각화, 또는 뭐 머신러닝, 방금 보셨던 타임 시리즈와 같은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잠재 능력들을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강력한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라는 말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나의 프로세스 형태로 구축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여기에 대한 코드랑 이제 이 내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PPT로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이 세미나가 이제 종료된 후에 기타 여러 가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메일, PPT에 올려져 있는 이 메일로 문의 사항을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 점프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세미나 한번 같이 저희들이 실습을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다음 기회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뭐 대시보드를 활용하거나 또는 뭐 저널을 활용해서 점프 내에 있는 저널이라는 기능 또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파이썬이랑 또는 여러 가지 확장 언어들 R 뭐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다른 언어들, 여타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점프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형태로 제가 또 다른 세미나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데이터 분석가 김종찬이었습니다. 세미나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에 저희는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은 오프라인에서 또 한번 같이 만나서 이런 재미있는 실습들을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 오늘 분석가의 김종찬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를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